나는 서울에서는 운전 못할 것 같아. 오늘 마세라티 르반테 타고 오늘 MC20 런칭 그 프라이빗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FMK가 있는 본사로 왔습니다. 그 FMK라는 이탈리아 그 페라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 정식 업체가 마세라티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에 진입을 하자마자 피스타가 여기 그냥 딱 서 있다. 이거 누가 사갈까? 와, 이게 내가 오늘 페라리를 보러 온 게 아닌데 여기가 아무래도 1층에 페라리 매장이 있고 4층인가에 마세라티 매장이 있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주차장이야. 예, 여기도 페라리가 다 주차가 싹 돼 있네요. 오늘 행사의 주제는 마세라티이기 때문에 얼른 올라가서 마세라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흥분되고 기대가 되네요. 가자 형.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지입니다. 압구정 시골지 원래 차량 리뷰는 안 하는데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차량이기도 하고 마세라티에서 이번에 드디어 마세라티의 혈통에 맞는 슈퍼카급의 차량을 개발을 해서 프로토타입이 요 앞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고 하길래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리뷰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구경을 하러 왔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 MC20의 모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세라티가 마세라티했다. 마세라티가 1957년도까지 모터스포츠의 정말 그 3대장을 이끌면서 대단한 모터스포츠의 업적을 이루던 그 마세라티가 1920년도에 이르러서 마세라티가 정말 마세라티의 명성에 걸맞는 모터스포츠에 걸맞는 차량을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마세라티를 보면요, 영국의 에스턴 마틴 그리고 아우디 R8, 마이바흐라는 회사가 떠오릅니다. 이 세 개의 회사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차량을 개발해서 양산형 차량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를 이룩한 것이 아닌 엔진을 개발해서 엔진을 납품하거나 양산형 차량을 레이싱 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터스포츠나 아니면 자동차 업계에서 엄청난 성공을 기술적으로 이루었던 회사들이죠. 그 기술적으로 이루었던 회사들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자금력에 의해서 그 기술이 사장되거나 다른 회사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씩 팔려 나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세 가지 회사들의 공통점은 기술 개발 혹은 기술의 개발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였다. 그리고 그 기술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뚝심으로 인해서 자금줄이 막히면서 여러 회사들로 돈 많은 하마들한테 먹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쪽으로 보면 아우디 R8의 일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우디 R8이 차량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람보르기니는 폭스바겐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R8 측에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R8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뤄냈죠. 그것을 바라봤던 페라리, 마세라티를 소유하고 있는 페라리 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탐이 나기도 하고 1957년도까지 이룩해놨던 마세라티만의 그 모터스포츠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것들을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앞서 말한 아우디 R8과 다르게 페라리 그룹에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마세라티가 마세라티 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MC20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동영상이나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보자마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이쁘기 때문이죠. 네, 그냥 봐도 디자인이 슈퍼카들의 지금껏 지능화된 그리고 발전된 그런 디자인들이 전부 다 각각의 요소에 접목이 되어 있고 페라리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엔진부터 뼈대, 파워트레인 시스템까지 전부 다 새롭게 슈퍼카에 걸맞게 개발된 MC20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도 이쁘고 페라리의 기술을 그대로 받은 이 차량을
와서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한번 마세라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마세라티는 우리가 생소한 메이커 같지만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엄청난 메이커의 차량입니다. 1929년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1957년까지 무려 500회 이상을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굴지의 모터스포츠의 3대장 페라리, 알파로메오, 마세라티, 1950년도에 모터스포츠를 이끌었던 그런 회사고요. 1914년에 설립이 됐고 처음에는 다른 차량들을 가져다가 레이싱 차량을 만드는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57년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을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을 시킴으로써 1950년도에 굴지의 대단한 슈퍼카 회사였죠. 하지만 마세라티는 20년 동안 양산차를 개발하고 만들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오로지 속도에 의한 그리고 경주에 의한 레이싱에 의한 DNA를 가지고 엄청나게 달려왔고 그로 인해서 자금난에 빠지게 되죠. 저는 마세라티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두 가지의 독약을 먹었다라고 생각합니다. MC20은 해독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세라티는 모터스포츠 F1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슈퍼카를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독약입니다. 마세라티는 회사가 창립이 된 후에 20년 이후에 양산형 차량을 만들게 되는데 슈퍼카를 만들지 않습니다. 스포츠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일명 양산형 차량인 로르카를 개발을 해서 대성공을 얻었고요. 그 모델명은 A6 1500 모델입니다. 1500cc를 장착한 그런 차량을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금적인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번 돈으로 마세라티는 모터스포츠도 10년 후에 접게 되죠. 1957년도에 모터스포츠에서 완벽한 은퇴를 선언하면서 아마 슈퍼카의 길을 포기하는 독약을 마셨지 않았나. 이것이 첫 번째 독약이고요. 마세라티가 기블리 쿼트로포르테 GT 모델들의 부흥을 이끌면서 모은 돈으로 개발한 것은 슈퍼카나 스포츠카가 아닌 르반떼였습니다. 이것이 마세라티가 마신 두 번째 독약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던 와중에 해독제를 만들게 되죠. 해독제를 만든 것이 드디어 마세라티가 마세라티 했습니다. 드디어 본인들의 혈통에 맞는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모터스포츠의 기술력이 집약된 MC20이라는 차량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터스포츠에 열광했던 우리 세대들은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밝히고 싶고 해부하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제가 MC20 차량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카본 파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출시 당시에는 옵션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컬러는 무광 화이트인데 무광 화이트가 기본 색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전설적인 그 하이퍼카였던 2004년도에 나왔던 MC12 모델의 앞면을 닮았네요. 그래서 확실히 그 MC11을 아버지로 삼고 아들의 모델로 MC20의 양산형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모노코크 바디에 카본 터브 형식이 적용됐기 때문에 문은 당연히 버터플라이 도어입니다. 버터플라이 도어. 버터플라이 도어는 모노코크 카본 터브의 방식을 장착한 맥라렌 그리고 i8 이런 차량들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욕조 방식의 프레임이 들어갔을 때 차량을 타고 내릴 때 이 부분이 일반 차량보다는 넓고 높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보면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카본 터브가 적용됨으로써 타는 부분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타려면 버터플라이 도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여는 문이 돼버리면 사람이 탑승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터플라이 도어를 채택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목각 타입 프로토 타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은 전부 다 카본 파이브로 되어 있습니다. 풀 카본이에요. 그래서 문이 진짜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이 문을 옵션으로 카본으로 넣진 않겠지? 나는 여기서 무게를 줄이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무게를 줄여서 약간 문을 열고 닫는 데에 대한 그런 고급스러움을 좀 살렸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카본 터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넓이는 어느 정도 넓은데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맥라렌 650 모델을 제가 타고 있는데 맥라렌 650 모델은 굉장히 높고 넓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70 모델에서 어느 정도 개량이 돼서 높이가 낮아졌는데 맥라렌 570 모델보다 더 낮은 높이를 보여줘요. 그래서 타고 내리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승용차 타듯이 스무스하게 싹 들어가지는데, 처음 딱 들어왔을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맥라렌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맥라렌에 들어온 느낌이 들고, 이게 막 이렇게 삐걱삐걱 거리는 건 뭐냐면 목각폰 아시죠? 핸드폰 목각폰 만들듯이 출시 전에 대략적으로 굴러가게끔 그 정도로 만들어 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조립들이 굉장히 조잡하고 마감이 좋지는 않지만 차에 대한 완성작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미 버킷 시트인데, 맥라렌에는 저는 완벽한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모양이 비슷해서 잘 잡아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잡아주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옵션을 넣으실 때 저는 어차피 스포츠성의 트윈 터보의 고마력의 운전 재미를 느끼려면 버킷 시트를 옵션으로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았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핸들이 왜 이렇게 뭉툭하지? D컷 핸들이고 되게 좋은데, 아우디 R8의 핸들도 이거보다는 얇았던 것 같은데, 카본 이런 것도 좋은데 핸들 모양도 되게 좋고 이쁘거든요. 근데 핸들이 되게 두꺼워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만져보면 핸들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요즘 핸들은 굉장히 얇아지는 추세인데 이상하네요. 페라리 신형들도 지금 얇게 나오는 추세인데 핸들이 두꺼워서 놀랐는데 실질적으로 운전 영역에 있어서 잡는 부분들은 굉장히 얄쌍하게 돼 있어서 잡았을 때 그립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그 터치 방식인가? 지금 현재는 프로토 방식이어서 누르는 거나 터치인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스타트 버튼이나 런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작동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터치 방식이 아닌 아마 푸시 방식으로 변경이 될 것 같고요. 실내는 뭐 기본적으로 카본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버튼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맥라렌의 기본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닥치고 운전해라. 버튼에 신경 쓰지 말고 닥치고 너는 운전에 대한 재미를 느껴라, 운전에 집중해라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카본이 들어가지 않는 적재적소에 스웨이드 부분이 들어가든가 스웨이드 부분이 안 들어간 부분은 굉장히 느낌이 좋은 가죽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죽들은 클러치백에서 많이 쓰여지는 가죽들 같은데 굉장히 만졌을 때 느낌이 고급스럽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약간 포근한 느낌을 주는 가죽이랄까요? 카본도 실내에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카본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가죽이 아닌 스웨이드로 마감을 함으로써 굉장히 운전자에게 따뜻한 느낌을 많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포츠카나 슈퍼카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운전을 하잖아요. 슈퍼카에 있어서 운전 재미나 성능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를 포근하게 해주는, 운전자를 안정감 있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내부 인테리어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카본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 아껴가지고 가죽이 들어가도 됐었는데 포근한 느낌과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웨이드가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소재에 아끼지 않았구나,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였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실내에 있으면서 약간 에러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면은 GT 모드, 스포츠 모드, 뭐 코로사 모드 여기까지는 좋은데 약간 롤렉스식의 요트 마스터 같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 나는 이렇게 나오면 안 사. 이걸 카본으로 버튼식으로 하면 굉장히 이뻐질 것 같은데 내부의 마감을 굉장히 꼼꼼히 했고 맥라렌하고 비슷한 부분들도 요거는 프로토타입, 출시되기 전에 그냥 조립만 해놓은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마감이 있을 수 있고요. 수납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맥라렌은 요 앞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 앞에 차지한 것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여기도 어느 정도 넓은 그 공간감을 보여주면서 거주성을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열어서 놓을 수도 있고 대시보드를 열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수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성풍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세련되고 직관적이게 잘 만들었어요. 바람이 딱딱딱 원하는 방향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카본이 적용되면 훨씬 더 이쁘지 않을까, 아니면 크롬이 적용돼도 굉장히 이쁘지 않을까, 아마 옵션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버튼들에 대한 이 하이그로시 마감 이런 것들 안 좋아요. 요새 대세는 무광입니다. 무광으로 진행하면 되고 이게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이런 버튼들의 폰트를 보면은 약간 좀 촌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이쁜 폰트가 있는데 폰트가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거는 아마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대략적으로 넣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폰트 살 비용이 없으면 배민의 배달체나 아니면 궁서체를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본사에다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하이그로시에 대한 반짝거림도 좋긴 한데요. 요새 대세는 그래도 우레탄 코팅 아니면 무광이 대세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라렌의 실내하고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네요.
핸들도 맥라렌하고 많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이 안쪽에 기어 노브에 대한 부분도 맥라렌 많이 튀어나왔지만 안쪽으로 넣어서 거죽성을 많이 살렸고, 룸미러도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건 요 정말 한 뼘, 반 뼘도 안 되는 요 햇빛 가리개, 정말 필요 없는 햇빛 가리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베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슈퍼카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아유, 다칠 때 가벼워가지고. 이 MC20을 보면요, 각각의 요소마다 그 기존의 슈퍼카들에서 그 굉장히 기술 개발을 많이 이루었던 각각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기술들, 디자인적으로 이미 검증된 것들을 각계각소의 요소들에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MC20이 굉장히 많은 그 투자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의 뭐 하이퍼카나 경주용 차량들에만 들어가는 폴리카보네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페라리도 여기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 폴리카보네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쁘고 멋있는 것 같고, 네튜너라는 엔진을 기술 개발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엔진을 디튜너를 해가지고 넣은 엔진은 아니고요, 새롭게 개발을 해서 넣은 엔진입니다. 당도를 한번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자연흡기 엔진, 터보 엔진, 내연기관의 엔진들은 끝나는 추세고, 내연기관의 엔진에 플러스 하이브리드 혹은 모터 엔진이 이제 앞으로의 자동차의 그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기에, 내연기관의 엔진을 새롭게 엄청난 개발비를 투입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높게 사주고 싶습니다. 엄청난 기술 개발이 들어갔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추후에는 마세라티에 적용됐던 이 엔진이 하이브리드 옵션 같은 것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아마 페라리의 하이브리드 카나 전기차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발전 방향들을 보면요, 쿠페 모델, 그 다음에 오픈 모델, 그리고 전기차 모델까지, EV 모델까지도 개발이 돼서 라인업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것들을 염두에 놓고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엔진도 자체 개발하고, 모노코크 바디에 카본 터보, 그리고 셰시도 새롭게 개발을 하고, 미션도 DTC 미션을 넣음으로써 엔진과 미션과의 그런 궁합들이 어떻게 짜여졌나, 어떻게 컨트롤되고 프로그래밍 됐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운전을 해보고 싶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디자인이 앞면은 MC12의 오마주 모델로 삼아가지고, 앞면은 MC12하고 거의 헤드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데, 뒷면을 보니까 저는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의 그 뒷면이 생각나네요. 레이싱 모델에 대한 특징도 살리고, 기존에 만들어왔던 GT카에 대한 그 DNA나 디자인도 그대로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방 카메라를 어디다 달까? 후방 카메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를 뚫어야 돼? 옵션은 아니, 카메라 아니야. 여기 있다. 여기에 후방 카메라가 들어갈 것 같네요. 여기에다 후방 카메라 넣으면 딱 맞을 것 같네. 가격은 풀옵션 넣으면 한 3억 4천 정도 할 거예요. 3억 4천이면 조금 우려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세라티가 출고장이 또 옆에 있어서 마세라티가 출고를 하면서 배기음이 들리는데요, 다들 아시잖아요. 마세라티 배기음은 연주자를 초빙해서 조언을 얻어서 만든다고. 지금 배기음을 들어보니까 MC20도 물론 V6 엔진의 트윈 터보 3000cc 엔진으로 나왔지만 630마력의 고마력을 출력하기 때문에 지금은 프로토타입이라 시동을 걸어볼 수 없지만 굉장히 기대되는 모델입니다. 계약할까?